지난번 노아홍수랑은 이어지진 않지만, 정말 급박한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진화론에 대해서 꼭 얘기해달라 하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본문 말씀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영상을 보실 건데요. 심슨 아세요? 심슨? 근데 한 번도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배워본 적 없는 어린이가 이 영상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저 조그만 세포에서 이렇게 변했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심지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진화의 순서에 맞게 지금 영상이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표는 이렇습니다. 이게 진화를 요약한 표인데요. 좀 헛되어서 보면, 자, 저 끝에 보이시는 하나의 세포에서 점점 변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점점 더 털이 생겨서 동물이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사람이 됩니다. 이 순서가 학교와 대학교와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의 진화 순서예요. 자, 진화론을 만든 사람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에 앞서서 더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이분입니다. 찰스 라이렐이라는 사람인데 다윈의 거의 멘토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 정도 멘토를 항상 해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주장하셨던 게 동일과정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켜보면은 땅을 봤을 때 땅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엄청 느린 속도로 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럼 지금의 이 변화 속도랑 옛날이랑 똑같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동일과정설을 주장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진화론이 이제 진화론적인 생각을 다윈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윈의 절친이 있었어요. 다윈을 아주 신봉하는, 그 다윈의 진화론을 되게 신봉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존 러벅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교과서에서 여러분 선사시대 신석기, 구석기 배운 적 있으세요? 다 아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처음 그 선사시대라는 책을 펴서 구석기, 신석기라는 용어를 쓰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도가 뭐 몇백만 년 전, 50만 년 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지은 거예요. 자, 다윈은 원래 그 아버지께서 금수저 집안이어서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게 하려고 의대를 보냈어요. 근데 다윈이 피 보는 걸 싫어했어요. 피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의대는 안 되겠다 해서 공부를 그만둬요. 그 다음 시켰던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과학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그 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윈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도 안 맞아요. 결국 졸업은 했지만 본인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뭘 좋아했냐면 이것저것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화석이나 아니면 어떤 동물들의 뭐 그런 표본이나 이런 거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디그로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게 세계를 일주한 거예요. 아예 일주를 했는데 그 선장님이 다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디그로를 탑승하게 되고 5년 동안의 이 긴 여행 끝에 다윈은 많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율재야.
핀치새 맞아요. 네, 다윈이 수많은 세계를 여행했지만 그 중에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그 섬이만 모여 있는 지역 가게 돼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한 번도 안 간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 갔더니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겠죠. 네, 다윈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섬을 막 탐험하는데 이상한 점은 갈 때마다 똑같이 생긴 새가 있는데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몸 색깔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생각은 저 조그만 새가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여러 번 누적이 되면 다른 생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윈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의 물고기가 변화만 누적되면 거북이도 될 수 있고 코끼리도 될 수 있고 이런 동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창조론에서는 종류별로 만드셔서 여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지 얘네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한 생명 안에서 아까 핀치새가 부리가 바뀐 것처럼 그런 한 종 안에서의 변화는 변이라고 그래요. 변이. 자, 따라해볼까요? 변이. 네, 변이는 네, 다른 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자연 선택 들어보셨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들어보셨죠? 네. 자, 자연 선택이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의 가장 기본 원리인데, 자, 이 그림 보시면 저 까마귀가 네, 벌레가 두 종류가 있는데 초록색 벌레랑 주황색 벌레가 있죠. 근데 새가 먹어보니까 초록색 벌레가 맛있어가지고 계속 초록색 벌레만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황색 벌레만 남는 거죠. 네, 이런 원리로 여기 똑같이 여기서는 생쥐가 밝은 생쥐가 눈에 띄니까 계속 잡아먹혀서 결국에는 어두운 생쥐의 비율이 많아졌다 이 얘기예요. 네, 이게 다윈이 말했던 자연 선택입니다. 자, 비슷한 그림이 되게 많은데 마찬가지로 네, 자연에 의해서 선택이 돼서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술록만 남았더라. 네, 이게 기본 그 진화의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다윈은 그 진화론 논문을 여기서는 1859년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20년도 전에 사실 1839년에 이미 다 썼어요. 다 작성을 했는데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는 완전 기독교 시대예요. 거기서 사람이 원숭이가 됐다? 진화가 됐다? 이거 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다윈 집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윈이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뭘 했냐면 혹시 내가 이 논문을 냈을 때 반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막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자료를 쫙 누적해놓고 다윈의 진화론이 출판이 됩니다. 근데 우려와 달리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첫날 2,000부를 인쇄를 해서 딱 내놨는데 다 팔린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진화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사갔어요. 네, 초유의 관심을 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네, 한 수도원에서는 맨델이라는 분이 네, 그 교회 옆에서 완두콩 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맨델이 발견을 합니다. 그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유전 물질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요. 근데 늦었어요. 이미 진화론이 벌써 퍼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맨델은 이 논문을 냈지만 주목을 못 받습니다. 진화론이 이미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삼류 논문으로 묻혀버려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1900년에 서야 재조명이 되면서 유전자 연구가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 법칙이 조금만 더 빨리 인정됐으면 진화론이 지금처럼 퍼지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요. 노란색 완두콩이랑 둘 다 똑같은 완두콩이에요. 근데 이 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배했더니 다양한 콩이 나오죠. 근데 이 콩이 서로 다 다른 종류일까요? 한 종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종류라는 거죠.
핀치새가 부리가 여러 개가 된 것처럼 완두콩도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으나 이게 다른 생명체가 된 건 아닙니다. 네, 요거를 밝혀내게 됩니다. 자, 다윈의 스케치창을 보시면은 특이한 그림이 있는데 혹시 이 그림 안 보시나요? 자,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사랑아, 무슨 그림 같아 이거? 나무 같잖아요, 나무. 네, 뭔가 1번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뭔가 출발하는 것 같아, 그죠? 네, 뭔가 하나의 무언가에서 여러 가지로 짜자자 뻗어나가는 네, 그런 그림 같죠? 네, 이게 나중에 이런 생명나무가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그 다윈이 이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떠납니다. 새로운 동물을 찾아서, 새로운 뭐 생명체를 찾아서. 그래서 막 수집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다 분류해서 겉으로 보기에 진화의 순서가 뭔가 이렇게 맞을 것 같아. 이거를 엄청 고민해서 표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 그게 죄제명되기 전인 1900년보다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고치려고 보니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일을 크게 벌여놨고 이거를 다 찾으려면은 이 동물종을 다 찾아서 교배를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은 같은 종 이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쓰자로 됩니다. 잘못됐는데 그냥 쓰고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서 배우게 돼요. 자, 이 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이거 그거죠. 지질주상도라 해서, 네, 그 이 이걸 봤을 때만 해도 아래에서부터 차고차고 쌓였을 것이다. 그리고 진화의 순서에 따라 화석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표잖아요. 이 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의 그 멘토였던 찰스 라헬입니다. 네, 이분이 이걸 만들고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지질학의 영적 구원자이고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나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네, 진화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 진화의 기본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돌연변이에요. 자, 돌연변이가 뭔지 아시죠? 네, 돌연변이. 돌연변이 일어난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배운 사람 있어요? 안 계시죠? 자, 일단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아까 핀치새가 부리가 바뀐 것처럼 부리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또 쌓여서 대진화라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면은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뭐냐? 우연으로 돼야 됩니다. 우연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 우주의 나이가 처음에 여러분 18억 년이었대요.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138억 년까지 갔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 더 길어져야 돼. 더 길어져야 돼. 더 길어져야 돼. 하다 좀 더 길어졌어요. 자,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입니다. 자, 중간 단계가 뭐냐면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게 인도에서 발견된 돼지라는 이름을 가진 생물이래요. 이 친구가 고래가 되려면 한 번에 뿅 하고 될 수 있어요? 그 포켓몬스터처럼 될 수 있을까? 아구몬 진화, 피카츄 진화해서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만약에 진화가 일어나려면 변이가 쌓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뭘로 발견돼야 되냐? 화석으로 발견돼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된 건지 얘가 된 건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다 과학자들의 상상력이 맡겨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이 도마뱀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면
이렇게 생긴 애들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훨씬 더 많겠죠. 얘랑 얘보다 가운데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안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그림인데 쥐가 박쥐가 되려면 저렇게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고 손가락이 막 길어져가지고 날개가 생기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똑같이 이 친구들도 지금 살고 있어야 되죠. 근데 화석도 안 나옵니다. 쥐랑 박쥐만 따로따로 발견됩니다. 자, 다윈이 쓴 말입니다. 수많은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층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발견 안 됐어요. 잃어버린 많은 간격들은 상상력으로 메꿨는데 결국에는 상상해야 된다 이거죠. 네, 이 두 종의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상상해야 돼요. 네, 최근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인데, 자, 1980년도에 시카고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진화론자들, 유명한 진화론자 16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본인이 연구한 거를 다 가지고 모였겠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나눠봤는데 결론은 뭐냐?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네, 큰일 났죠. 진화론자들 이제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화가 아니네. 그럼 화석은 일단 아니다. 화석은 아니죠. 자, 진화론자들이 직접 한 말들이에요. 자, 진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화석을 보면은 중간이 없다. 100년 이상 찾아보니까 화석과 화석 가운데 엄청난 간격이 있다. 이 간격들을 연결될 수 없다. 어떤 진화론자도 이제 진화의 증거로 화석을 쓰지 않는다. 네, 이 학회 이후에 공개 논쟁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요즘에 TV 토론에서 뭐 창조 진화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나오면 불리해요. 화석을 증거로 대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돌연변이가 뭐냐면요. 진화의 기본 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교과서에서는 돌연변이가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반반인 것처럼 묘사를 해요. 네, 수치로 말 안 해주는데 마치 좋은 돌연변이도 많아 이런 것처럼 약간 묘사를 합니다. 이 좋은 돌연변이가 모여야만 적어도 수백, 수천 번이 이루어져야 그 불이 바뀌는 것 정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돌연변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악성 질환은 다 DNA 돌연변이로 일어나고 그리고 유전 정보가 진화를 할수록 정보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요. 정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로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분석을 해보니 186대 45만 3,732건 안 좋은 게 압도적으로 많고 186도 좋은 건 아니에요. 중립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아.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연변이 중에? 없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에는 돌연변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고쳐요. 우리가 햇빛 자외선을 쐬잖아요. 그럼 피부에서 돌연변이 일어납니다. 초단위로 일어나는데 그거 다 찾아서 고치는 기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자연선택이랑 돌연변이 가지고는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네. 자, 이것도 진화론자들이 한 말인데, 자, 돌연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 돌연변이는 대부분 해롭게 나타나고 유익한 변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해롭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네, 밀러 생명과학 2 교과서 나오는데, 필립 존슨 자연스레스를 이미 존재한 것을 보존하거나 파괴시키는 것 외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진 못한다. 네,
다 진화론자들의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유전 정보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 네, 이걸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유전자를 아빠한테 반, 엄마한테 반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물려줄 때도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씩 물려주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 자, 하나씩 뿅뿅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처음에는 유전자가 골고루 세 개, 한 개 이렇게 있었는데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 소문자 A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이게 여러 세대가 반복되면요, 결국에는 저 유전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찰된 거는 유전 정보는 점점점 감소해 왔어요. 제 생각엔 창조 이후로 점점 계속 감소해 온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네, 여기 보시면 토끼들도 보면은 아까 AA 똑같은 건데, 자, 대문자 A가 조금 더 센 유전자라 보시면 돼요. 둘 다 있으면 갈색이 더 센 거겠죠? 흰 게 조금 약한 유전자라서 둘 다 있으면은 갈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문자 A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갈색만 남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동일하게 모든 유전자에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자, 창조에서는 처음 창조했던 창조 세계가 최고예요.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점점 안 좋아지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은 안 좋았으나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죽음과 희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진화론의 세계관입니다. 자, 또 들어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것은 더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진화론 믿는 게 훨씬 힘듭니다. 자, 돌연변이의 확률을 보시면 유익한 돌연변이가 발생한 확률 10,000분의 4라고 하면은 이게 아까 몇 번 일어나야 된다고요? 수천 번, 거의 수백 번입니다. 그걸로 계산해보면 10번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면 과학에서는 없다 그래요. 가능성 없다 그래요. 10번도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100번, 1000번이 될까요? 네. 결국 돌연변이로 인해서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게 세포에 있는 조그만 막에 있는 단백질 하나에 대한 유전자, 네, 정보예요. 엄청 많죠? 네. 요게 우연히 배열돼서 딱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설계가 있지 않은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조그만 막 단백질 하나도 이만큼 많은데 우리 몸 전체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많을까요? 네,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이 생명나무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네, 혹시 어린이 공동체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 어디가 제일 관심이 있어? 그쵸. 제일 궁금한 건 나잖아요, 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인류 진화의 열쇠고리를 찾아라, 연결을 찾아라.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프로젝트이자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자, 가장 좋은 것은 화석을 찾는 거예요, 화석. 자, 그래서 나라별로 막 경쟁을 해요. 이 화석을 찾기 위해서 엄청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자, 자바원이라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자, 그 머리뼈 일부랑 대퇴골 아니 조그만 뼈 하나랑 이빨 하나 발견됐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엄청 주장했는데,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분석한 결과 이게 사람의 뼈로 밝혀지게 됩니다.
자,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영어로 써 있는데 노란색으로.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어요? 네안데르탈인. 교과서에 나오죠. 네. 네안데르탈인이 사실 그 다윈의 종에기원 이후에 제일 먼저 발견된 화석이에요. 연구도 되게 많이 됐고 되게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필트다운이라 해서 영국에 있는 필트다운이라는 마을에서 한 두개골 뼈가 발견이 됐어요. 영국은 그 주변 나라가 다 발견할 동안 발견을 못했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도 발견을 했네. 네, 그래서 언론사에 대서특필이 됐고 심지어 마을에 기념비도 세우고 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발굴 현장에 기자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네, 이 시골 마을에 기자들이 막 모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지만 이 화석도 조작된 화석으로 밝혀집니다. 네, 두개골에다가 이제 화학 처리를 좀 해주고 또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처럼 보이려고 이 턱뼈 대신 오랑우탄의 턱뼈를 붙이고 침팬지 이빨을 넣어놓고 이런 조작을 치밀하게 했는데 요게 주변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동료 과학자들이. 근데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폭로합니다. 그래서 피트다운이는 조작으로 밝혀지게 됐고, 자, 그 유력한 용의자, 조작한 용의자 3명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 혹시 코난 도일 아세요? 네, 코난 도일. 네, 그 용의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이분. 네, 그 화석 조작을 했습니다. 네, 코난 아시죠, 코난? 네, 우리나라 신문에도 실렸어요. 화석도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신문에 실립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네, 네브라스카인데 너무 웃긴 게 이빨 하나 발견했다고 이걸 가지고 드디어 발견했어 하고 그림 그려달라 한 거예요. 그림을 이빨 하나 가져가서 그 그림 그리는 전문가한테 그림 그려달라 했습니다. 그림을 일부러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정도로 그려달라 해서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돼지의 이빨로 밝혀져서 네, 또 금방 교과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되게 많죠. 라마피테쿠스. 네, 이번엔 진짜다. 네, 타임 라이프지에다가 네,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더욱 확실한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를 인간의 조상이라 생각해도 좋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 또한 오랑우탄의 뼈로 밝혀지게 되면서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 네, 루시로도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시죠? 네, 요건 다 아시던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처음에 이 뼈가 발견된 게 상체랑 하체가 따로 발견돼요. 3km 거리에서 발견돼서 그거를 두 개를 맞췄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최근의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했으나 네, 원숭이 뼈를 밝혀줬는데 왜냐하면 이 뼈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 네 발로 기어 다녔 이 모양이 뼈가 맞춰보니까 이런 모양이었어요. 네 발로 걸었다는 네, 그런 주장이 나옴으로써 이거는 원숭이 뼈로 그냥 굳혀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동안 발견된 뼈를 가지고 상상을 한 거죠. 이런 순서로 지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네, 옆에 연도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연도는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맞춘 거예요. 자, 다윈은 사실 인류 진화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종회의원을 내고 나서 1872년에 사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뼈가 막 발굴이 됐으나 이것조차 거짓말이었던 거죠. 다 조작이었던 겁니다. 인류 진화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뼈는 말을 하지 않죠. 네, 뼈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뼈를 보고 그냥 소망을 하는 거죠.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인간 진화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 바램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진화론주의자들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자, 침팬지가 사람이랑
98.8% 닮았대. 유전자가. 강아지랑 94% 닮았대. 하다못해 바나나랑 60% 닮았대. 바나나랑 우리 왜 비교하죠? 네. 근데 주목할 거는 침팬지예요. 침팬지. 제일 가깝잖아요. 그동안 인간의 진화가 아니라는 거 계속 나오는데 제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계속 뭐 싣고 뭐 작지에 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침팬지랑 인간 유전자. 제가 검색한 거예요. 자, AI가 말해줍니다. 침팬지와 사람 유전자는 96에서 98%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사람의 유전자, 염색체에 있는 모든 유전자 염기가 몇 쌍이냐면 저기 나와 있긴 한데 30억 쌍이에요. 그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낸 게 30억 쌍입니다. 얘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그럼 계산 대충 해봐도 30억의 2%가 얼마일까요? 30억의 2%. 자, 계산 빠르신 분. 너무 숫자 큰가요? 6천만 개예요. 6천만 개. 그러니까 침팬지나 사람이 98% 일치해도 6천만 개가 빗나가는 거예요. 6천만 개. 자, 그리고 그 처음에 98.8% 주장한 데가 일본의 아이오와 연구소, 일본의 연구소거든요. 거기에서 낸 논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다르다고 했던 부분이고, 근데 30억 개 중에서 요만큼 다른 게 왜 1점 몇 프로냐? 이것도 구명하게 한 거예요. 비슷하지 않은 부분을 다 무시하고요. 찾다가 비슷한 영역을 찾아서 그 중에 이것만 달라라고 한 거예요. 사실 98%가 아니고 1%도 안 되겠죠, 사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한 연구소마다 달라요. 어느 연구소는 87%까지 갈 것 같다. 어느 연구소는 65% 이하다. 80에서 85다. 막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최근에 본 거로는 70% 일치하다가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거입니다. 98%라고 그냥 연구도 안 하고 그림 나와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또 끊이지 않고 영화도 나옵니다. 네,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혹성 탈출. 유인원 vs 인간의 구도로 가고 있죠. 네. 이 영화도 예, 이것도 얼마 전에 2017년이면 꽤 얼마 안 됐죠. 네, 이런 영화나 컨텐츠나 이런 게 지금도 계속 나오면서 다음 세대에게 사람은 원숭이에 진화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네, 전곡 선사박물관입니다. 여기 가시면 인류 진화의 대행진 이래서 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를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가서 봅니다. 자연스럽게 믿게 되겠죠. 인류 진화에 대해서. 자, 페트라 베전스쿨 친구들 잘 보세요. 우리 여기 갈 거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인류관이라고 있어요. 입구에 전시돼 있어요. 이렇게 인류 진화도가. 네, 아니란 거 알겠죠? 네. 지금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끔찍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람을 전시합니다. 2005년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 스스로 이렇게 전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동물원 측에서는 전시의 목적이 인간도 영장류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었대요. 이미 아니라고 나왔다니까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최악의 조작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 교과서에서 배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후추 나방. 자, 나방이 두 종류가 있는데 산업화 시대니까 공장에서 매연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색깔이 까매져서 처음에는 둘이 비슷했는데 나중에는 까만 애들이 숨기 좋으니까 잘 살아남고 얘네가 점점 줄었더라라고 논문을 낸 게 있어요. 이게 진화의 예라고 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애들이 아니고요. 죽어있는 나방을 이렇게 펴가지고 모아다가 배치해놓고 사진 찍어서 논문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저도 교과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직도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네이처지 논문에 98년도에 조작이라고 실립니다. 조작이라고 이게 고발을 해요. 자, 말의 진화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선 빠졌는데요. 이 전시를 했다가 빼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도 나옵니다. 어쩌다 차이나는 클래스 이 프로 아세요? 여기 진화론 연구하시는 분이 나와서 예, 그림인데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교과서에 아직도 이렇게 실려 있어요. 자, 이분은 네, 해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 네. 이게 반복 발생설 이래서 사람이나 새나 뭐 도룡뇽이나 누구나 다 처음이 똑같다. 배아 처음에 그 수정했을 때 수정란 조금 뒤에 보니까 다 똑같더라. 네. 이거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이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낙태를 시술하기 전에 환자들이 이 그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거 보여주면서 낙태를 아주 설득력 있게 막 설명하는 데 썼던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이걸 또 고발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은 사람의 배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림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이 그림이 교과서에 100년 넘게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안 빠졌습니다. 네, 이런 과학자들이 폭로해서 나중에는 결국에 인정을 했어요. 내가 조작을 했다. 결국 근데 또 그림 그린 사람 탓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작됐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네, 또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실리고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는 거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배우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나나 동물이나 다를 게 없어. 사람 동물이야. 믿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어렸을 때 배우면은 분별 없이. 자, 유명한 진화론자이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비판했어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진화론의 대부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도 비평을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볼 텐데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는 영상인데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les Darwin, who in 1809 hatched the egg that poisoned the scientific world, who taught us about evolution. There's no way to calculate the damage that is done, and we have children who are acting like animals because they've been taught that they come from animals. You say, Adrian, are you against science? No. Evolution is a philosophy, not a science. I studied science. I know what the scientific method is. I'm not a scientist, but I know that in science you take a theory, a postulate, you go into the laboratory to see whether it's true or false. But the evolutionists, they take an idea, say it is true, and then they move heaven and earth to try to prove it. But there is no proof. 이게 진화론의 실체입니다. 창조나 진화를 자꾸 대립구도로 놓는데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에요? 이거 실험할 수 있나요? 진화는 과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다로 프레임을 가니까 창조론은 이거를 지지하거나 배우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쓰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화론이 아닌 거를 다 아는데 밝혀졌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진화론을 배우고 교과서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왜 이럴까? 그 안에는 거대한 세계관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눈인데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까? 고민해 본 사람 있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나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 것 같아? 없죠. 내 세계관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에서 나와요. 우리의 세계관을 알려면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세계관입니다. 자, 세계관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에게는 진리와 정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다 정답이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걸 지킬 수 있냐?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자, 세계관 전쟁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계관 전쟁. 자, 세계관은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이게 문화로 들어오면 교육에 침투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이제 법으로 들어와요. 법으로 들어오면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계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가장 처음 완전한 세계관은 어디 있냐? 바로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네, 저희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적 유신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걸 주관하시죠. 그리고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닌 거, 하면 안 되는 거, 해도 되는 거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는데 우리 초대교회가 처음에 엄청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면서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걸 금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그룹 날개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세가성명 때 모세에게 배우잖아요. 예. 자, 그다음 로마 카톨릭에서는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 권력을 향한 다툼, 그리고 선지자들이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무조건 신학이 최고였어요. 네, 지금은 뭐가 최고일까요? 지금은 뭐 의대를 가거나 뭐 카이스트, 이공계 이쪽이 엄청나게 중요한 학문이죠. 이 당시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학 기술이나 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배웠어요.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전쟁인데, 네,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결국엔 패배하게 되죠. 근데 이슬람은 온갖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쓰는 기계들 자체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십자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아, 종교가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품게 될 수밖에 없겠죠. 패배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이신론. 카톨릭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다. 하지만 스스로 운행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신경 안 쓰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윤리의 기준은 뭐 나야. 아니면은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사명에 관심이 없고 또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열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근대에 들어와서 계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종교에 답이 없으니 나를 찾자라는 생각으로 돌아서게 되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완전 종교처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때 르네상스가 와요. 그래서 문화나 과학기술 이런 거에 막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걸 넘어서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를 좀 증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게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세계관에서. 자연주의가 지금 세계관에 제일 큰 영향을 줬고요. 과학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아예 무시,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하겠죠. 네, 무언가 허무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은 인생 얼마 안 됐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가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미덕 같은 거 정도로밖에 취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윤리의 기준은 무조건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이 자연주의의 흐름 속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네,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네, 이런 세계관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진화론이 얼마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죠? 6판까지 인쇄했다. 6판. 근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신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은 어디서부터 벗어나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진화론이 뭘 설명해줘요? 이 생명,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거를 신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표현했어요. 해방된다. 진화론 덕분에 이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지금 계속 과학적으로 발달할수록 아닌 게 나오는데도 계속 진화론이 뜨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관을 등에 업고 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두려웠어요. 진화론이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죠. 만약에 진화를 교회에서 인정하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화론을 만약에 안 받아들여, 그럼 교회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교회가 선택한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유신 진화론. 네, 타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진화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마지막에 진화한 존재가 아담, 사람이다. 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린 그렇게 안 배웠죠.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수용하고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유신진화론을 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떠날까 봐 했던 게 컸었는데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다음 세대가 다 떠나버립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이 고구마율이 2%까지 떨어지게 되고 교회 건물 텅텅 비고 그 건물들은 다 술집 이런 걸로 바뀌게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유신진화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21세기인데 아직도 창조과학을 믿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 창조론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조롱한다. 유신진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교황청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진화론을 인정해서 파문인 적이 있습니다. 90년도에. 자, 근데 또 있어요. 프란체스코 교황 최근에 서거하셨잖아요. 진화론은 옳다. 창조 이후에 진화가 이뤄졌다. 라고 교황이 얘기를 합니다. 네, 교황이 얘기를 하면은 천주교 신자들 다 영향받는 거죠. 믿는 거죠. 유신진화론 믿는 거죠. 네, 유신진화론의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 주신 그 설교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problem then with theistic evolution is that it reinforces a commitment to scientism, and you end up with a revisionist view of the Bible. Now, some people say, look,
Theistic evolution is what allowed me to embrace Christ because I had a problem with creation and I would have never become a Christian if I hadn't had the option of theistic evolution. Now, my response is the following. Number one, if you're talking to somebody about Jesus and they want to talk about evolution, my view is to say, look, let's not worry about that right now. Let's kind of stick with what you think of Jesus and let's get to that later. But I'm not going to tell them it's okay for you to believe in that right now because, first of all, I think what Steve Meyer and others have done is shown that we don't have an obligation to do that, and we've actually got biblical grounds not to. But the other reason is that if I tell a person, hey, there's no problem with that, and they become a Christian on that basis, they've already started a revisionist project in the Bible because they've revised the first 3 chapters of Genesis. And then when it comes to when neuroscientists claim there's no soul, well, of course, we'll have to revise the Bible. No problem with that. The Bible's not a science textbook anyway. And by the way, there's no gender, we've learned in science. And we've also learned that homosexuality is a deterministic factor by your genetic structure and your brain chemistry. So you're not morally responsible for that. Hey, okay, after a while, what authority does the Bible have any longer? So I think theistic evolution undermines the authority of growing in Christ, even though there might be a short-term benefit in a person getting in the door. The way he got in the door is not going to let him grow over the long run. 자, 타협을 하면 이제 이게 생각이 어디까지 뻗는지가 나오죠. 동성애까지 뻗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으로 뻗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본인이 해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신자는 무섭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자연주의까지 왔잖아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주도한 처음에 발발하게 만든 세력은 바로 나치입니다. 나치, 독일이 처음 침공하면서 폴란드를 시작이 됐는데 이 히틀러가 엄청난 진화론주의자예요. 진화론을 완전 열렬하게 아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화론이 이때쯤 되면은 점점 발전해가지고 막 진화 사회학 무슨 학 해서 엄청 이제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인종주의라는 건데 히틀러는 자기네 게르만 인족이 가장 최고의 인종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지구는 사람으로 가득 찰 텐데 어차피 사람은 청소해야 된다. 근데 우열한 약간 열등한 민족이랑 우리랑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인종을 청소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한 첫 번째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이 되는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여기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 사진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자, 이 사진 보시면 다 이거 신발입니다. 그 수용소에 입소할 때 이 신발을 다 벗게 하고 물건을 다 빼서요. 그 신발이 모여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이거 가스실인데 가스실에 가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벽을 막 긁은 그 흔적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거가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대요. 왜냐면은 뭐 우리랑 같은 종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인종주의가 또 진화론이 뻗어나가면은 이렇게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네, 요것도 이제 그 엄청난 또 일인데 인간 동물원 사건입니다. 약 100년 동안 이제 뭐 그때 제국주의라 식민지도 많이 하고 막 이럴 때인데 동남아나 콩고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도 이때 데리고 왔어요. 네, 유럽이나 미국,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사는 모습을. 그 마을로 꾸며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에게 먹을 것도 막 주고 바나나를 막 던져주면서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이걸로 또 엄청나게 막 사업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이게 백인만 제일 진화된 존재라는 믿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타 벵가 사건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04년에 미국으로 팔려가서 원숭이랑 같이 전시가 됩니다. 근데 논란이 많아가지고 4년 만에 풀려나요. 그리고 정상 생활을 해보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권총으로
네,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살해서. 그래서 114년이 지나서야 미국에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대전 때 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죠. 과학기술의 융합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믿었던 자연과학이 엄청난 전쟁과 사람의 죽음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주의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과학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처음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과학인 것 같은데 과학도 아니잖아요. 그럼 종교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야? 그럼 뭐만 남았냐? 나만 남는 거야, 나만. 자, I can do everything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네, 실존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네, 내가 주인 된 삶, 딱 그거지 않습니까? 자, 실존주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의 정신세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만큼은 내 맘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왕이고, 그리고 자아 실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자아를 실현해야 돼. 이것도 실존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를 찾자. 네, 어린 왕자 아시죠? 네, 어린 왕자가 대표적인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네, 동화인데, 여기 보시면 한 상자가 나옵니다. 네, 그 한 친구가 어린 왕자한테 양을 달라고 하는데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이 안에 양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상자를 열어보진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 흡족해요. 그 상자 그림만 보고, 이거 양이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상자 그림만 보고 내가 양이 들었다 생각하면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책 아세요 혹시? 되게 한편 엄청 유명했던 책인데, 네, 시크릿이 이제 끌어당기는 법칙 이래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은 뭐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 네, 그런 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라 얘기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넌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주의 명령을 내리래요. 우주에. 하나님입니까? 네, 우주의 명령을 내리라. 우주에 알려라. 그 우주가 응답할 것이다. 네, 이런 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유행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못 믿겠고 자연과 또 못 믿는데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영적인 거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말이죠. 네.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주의로 가게 됩니다. 왜 해체를 해야 되냐?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해보니까 너가 너 삶의 왕이야 막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데 여자가 되지 못해요. 막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해체하자 이거예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그런 뭐 윤리나 법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자. 네, 해체하자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네, 너 생각이 그래? 너도 오라. 근데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인 거예요. 자,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는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요즘 세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왜 해야 돼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아예 이렇게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거, 복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 진지한 문제인데 생각을 깊게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미국의 이제 한 유튜버가 미국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생각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한 보겠습니다. 유튜버가 미국 Z세대들에게 기초 상식을 물어봤습니다. You name all the months. Septembe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Yes. What do we call a shape with 5 sides?
Is it an octagon? Wait, that's 6. That's 8. Octagon is 8. Yes. How many weeks in a year? Weeks in a year? I don't know. Can't count the weeks. 4 times 12, 24 weeks? Yes. How many different moons does the Earth have? 4. Yes. How many moons does the Earth have? How many moons? 30? I don't know. Yes. 자, 네, 이게 너 맘대로 해, 너가 삶의 주인이야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학교에서 안 배웠을까요? 다 배웠겠죠? 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뉴 에이지입니다. 네. 자, 이 배우 어떤 한 배우가 한 말이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너가 우주임을 알라. 이제 내가 신이에요. 완전.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는 다 해체해버리자. 그리고 내 주관 세계, 내 정신 세계에서는 내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은데 내가 하나님은 되고 싶은, 네, 거기까지 가게 되고 뉴에이지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상. 네, 명상합니다. 명상. 명상, 메디테이션인데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거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랍니다.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리고 네, 명상에서 또 릴렉스, 몸을 좀 풀고 이완 이런 거 맞아. 우리는 액티베이트, 활성화를 말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명상,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뉴에이지에 나오는 해체주의 패션이라 합니다. 이게 패션. 우리가 입었던 옷의 모양이 이제 없어요. 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에서 또 하는 것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영적인 다른 세계와 접촉을 막 하렵니다. 그래서 막 타로 전보로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죠. 뭐 예언가 뭐 이렇네요. 그리고 네, 무당들이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에 요즘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연애 프로에도 나옵니다. 연애 프로에 무당이 나와서 막 그 가정 환경 맞추고 막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넘어서 예능 프로에 이제 연애 예능에 남자들이 나와서 서로 남자끼리 짝을 짓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 세계에 따라서 미디어나 모든 거는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온 킹 영화 아시나요? 아시죠? 자,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이상한 점. 네, 지금 이게 심바가 처음 탄생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안 하고 원숭이가 할까요? 이 원숭이는 점령술사입니다. 예언가예요. 그리고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도 점을 봐가지고 찾아와요. 네, 그런 주술, 영적인 거 이런 게 이제 애니메이션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주제곡을 보시면 서클 오브 라이프 유명하잖아요. 제가 부를 수는 없는데 네, 제목의 뜻은 윤회예요. 윤회. 인생 돌고 돈다. 그런 사상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이 진화론이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려고 이제 부단히 시도를 하는데 미국이 제일 늦게 뚫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 한 재판 때문에 그런데 이 재판이 원숭이 재판이라 불리는 스코프스 재판입니다. 네. 이 재판을 왜 하냐면 이 버틀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진화론이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자꾸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문제를 느끼고 법을 만듭니다. 공립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진화론을 못 가르치도록 언급조차 못하도록 법으로 만든 게 버틀러 법이에요. 그래서 법제화가 돼서 이제 진화론 가르치면은 이제 막 깜빵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반감을 느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ALCU라고 해서 미국 시민 자유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해결이 좀 그런 말이,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모집을 하는데 누구를 모집하냐면 일부러 이 법을 어겨서 기소될 사람을 찾아요.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아까 재판의 이름이 되었던 스코프라는 사람입니다. 과학교사예요. 이 과학교사가 교과서가 진화론으로 돼 있으니까 가르쳤을 뿐인데 그래도 내가 한번, 왜냐면 돈을 많이 준다고 했나 봐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꼬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수를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골, 여기도 엄청 시골 마을에 보세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야외에 나가서 재판했대요. 야외에 나가 정원에 모여가지고 했대요. 네, 이 당시에 창조론 vs 진화론 구도가 돼가지고 수많은 진화론자, 창조론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심원이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판사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스코프스가 유죄를 받아요. 너 진화론 가르치는 거 잘못됐어 하고 유죄를 받는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할 때 변호사들이 창조론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할 때마다 다 기사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했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그런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버텨법이 있으니까 계속 진화론 못 가르치게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똑같은 소송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네, 그러면서 이제 창조론이 위협받고 진화론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1967년도에 이 법이 폐지돼요. 폐지되자마자 진화론이 교육과정에 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존 듀이라는 분인데 교육학 배웠으면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뭘 하냐면은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거 했어요. 이 내용이 좀 끔찍한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하여 인간의 힘으로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34명이 사인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존 듀이입니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고 창조되지 않았다고 여긴다.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라는 거죠. 연수적인 과정의 결과. 진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다. 네, 이런 내용들을 막 선언을 합니다. 이게 상징이 되어서 나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이 대통령이 인간의 자유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61년도에. 그래서 헌법의 종교로부터 자유를 명시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도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래는 미국에서는 수업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있는 거 중단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빼고 진화론만 가르치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문화전쟁으로 갑니다. 이제 공교육으로 진화론이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교과서에 진화론 내용이 60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급증하잖아요. 엄청 35,000건까지 엄청 급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냐. 성병, 성행위에서 일어나는 그 병들 있잖아요. 에이즈 이런 병들이 급증하고 미혼모가 급증하게 됩니다. 네. 폭력 범죄 995% 증가. 대학 수학력 시험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확 떨어져요. 이혼율 증가. 안 좋은 건 다 증가하면 수익 상승합니다. 불법 마약도 증가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나 종교에서 정해준 그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거를 안 하고 눌려 있었는데 진화론을 통해서 세계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셔.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개방이 되는 순간 범죄율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90년대 초부터 창조론을 공교육에서 금지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지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이제 청고서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버스 광고인데 왜 하나님 믿어? 그냥 살면 되지? 약간 이런 뉘앙스의 버스 광고가 영국 인본주의협회에서 약 10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 리처드 도키스라는 사람인데 여기도 아마 신은 없을 거야. 이런 광고를 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서 똑같이 신이 없어도 돼. 창조물이 심판하는 신은 상상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광고로 띄워놓습니다. 자, 꽤 최근 조사인데요. 2012년도에 왼쪽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보시면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청소년들을 조사한 거예요. 청소년들은 반 이상이 진화론을 믿죠. 놀라운 건 교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교회 청소년들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진화론을 반 이상 믿는다는 거죠. 자, 미국 기독교는 인본주의 선언 그리고 65년대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언제 마음이 떠났냐? 딱 그거 배웠을 때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교육과정이 들어왔는데 계속 인구가 증가하다가 90년대 정체를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와서 그 창조론이 교과서에도 막 삽입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본 1859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진화론 교육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교육부 장관님께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창조론을 엄청 그 지지해서 교과서에 넣었던 분인데 이분이 암살돼요. 암살됩니다. 누가 암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살되고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진화론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는데 진화론 교육이 빨리 시작됨으로 인해서 지금 0.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진화론 교육의 사이에 갭이 꽤 있었습니다. 한 80년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유럽의 교회들 모습인데, 자, 이랬던 교회가 지금 술집이 됐습니다. 술집. 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암벽 등반하는 센터처럼 됐죠. 클라이밍 센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상점. 상점이 되고, 자, 이 교회는 보이시죠?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나이트클럽. 자, 덴버. 미국 덴버에 있는 교회는 여기도 나이트클럽이 됐습니다. 똑같이 나이트클럽.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십자가 내려가고 이슬람을 뜻하는 달 모양 문양 올라가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동성애. 동성애도 진화론의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진화해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성애는 생물학, 성분화 발생학의 기원을 갖고 진화론은 자연스럽다고 얘기한다. 동물에서도 발견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밀어 넣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애니메이션, 특히 그 디즈니랑 픽사 이런 곳에서 이게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영상 보시면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교묘하게 이거를 코드를 동성애 코드에 이거 집어넣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즈니 내부 회의 영상이 유출된 사건이었죠. So welcoming to my not at all secret gay agenda, and so I feel like I felt like it was. I mean,
maybe it was that way in the past, but I guess like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in the last like they were turning it around, they're going hard, and then all that like momentum that I felt, like that sense of I don't have to be afraid to like, let's have these two characters kiss. Let's in the background. This like I was just wherever I could, just basically adding queerness to like. If you see anything queer in the show, I'm proud of it. But like I just was like, no one would stop me, and no one was. 이렇게 신난 제작자들보다 사실 더 큰 논란이 된 건 뒤이어 나온 디즈니 고위 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Here is a mother of two queer children, actually, one transgender child and one pansexual child. And also as a leader. And that was the thing that really got me, because I had heard so much from so many of my colleagues over the course of the last couple of weeks in open forums and through emails and phone conversations. And I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not just for myself, but for them, to all of us. We had an open forum last week at 20th where again, the home of really incredible, groundbreaking LGBTQIA stories over the years, where one of our execs stood up and said, you know, we only have a handful of queer leads in our content. And I went, what? That can't be true. And I realized, oh, it actually is true. We have many, many, many LGBTQIA characters in our stories, and yet we don't have enough leads and narratives in which gay characters just get to be characters and not have to be about gay stories. And so that's been very eye-opening for me. And I can tell you, it's something that I feel perhaps had this moment not happened, I as a leader and me as my colleagues would not have focused on. And going forward, I certainly will be more so. I know that we will be. And I hope this is a moment where, shoot, the 50% of the tears, sorry, are coming. We just don't. 끔찍하죠. 이게 회의 장면에서 실제로 유출돼서 알게 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계속 모든 거를 해체하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이런 만화나 영화가 나왔으면 반발을 샀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고, 보시면 마음대로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빅히스토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뭘 시도했냐면 빅뱅부터 시작해서 진화, 지금까지를 다 한 번에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있으세요? 혹시 고1? 나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2, 고3도 괜찮아요. 자, 지금 과학 책에 빅뱅부터 배우죠. 그 다음 원자 생기고 생명체 만들어지고 이 순서로 배우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순서로 빅뱅이 일어나서 별이 생기고 막. 근데 이 순서가 창조랑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 진화론에 맞추려면은 성경에 따라서 맞출 수가 없어요. 이 큰 프로젝트를 누가 지지하고 있냐면은 빌 게이츠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거의 내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곧 교과서랑 이런 데 계속해서 이런 게 등장하게 될 거고, 제가 하나 충격받았던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입이 됐다가 조금 논란이 있어서 비교과로 좀 빠졌습니다. 2015년에. 좀 다행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혹시 이 영화 우리 교회에서 보러 간 적 있거든요. 노아. 보고 우리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영화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창조 순서는 원래는 지구가 먼저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미 지구는 있었고, 별은 식물과 하늘이 다 구성된 이후에 관명체는 넷째 날에 생깁니다. 근데 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빅뱅 진화론이에요. 그거를 성경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 주제로 한 영화에서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돼서 이런 거를 배우면은 성경 말씀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시도와 이런 미디어나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도입되고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는 진화는 발견된 적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으로 봐도 진화는 없다입니다. 네, 위에가 다윈의 진화론이고요. 창조론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종류별을 만드셨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네,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관, 이 거대한 세계관의 파도에 우리가 맞서는 거는 마치 다윗이랑 골리앗의 싸움이랑 똑같아요. 네, 여러분 이기실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네,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넘어갔어. 말씀을 같이 읽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창조 진화가 뭐가 맞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또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네, 뭐가 맞냐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페트라 비전스쿨을 열고 페트라 토요스쿨도 열고 다음 세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이유가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페토스쿨, 페트라 비전스쿨 많이 오셔서 자녀들을 올바른 가치관 안에 길러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